자, 이름으로 조회. 네, 조회 조건, 어떤 조회 조건으로 조회해 오는 마이바티스 구현이 오늘 주제고. 이때 그 조회 조건 구현할 때 흔히 like 연산자를 SQL like 연산자를 많이 사용하죠. 패턴으로 조회하기. SQL like 연산자. 그 문자열 패턴으로 조회하기인데 이 like 연산자 패턴에서 특수문자는 퍼센트 하나예요. 퍼센트 특수문자 하나야. 그래서 퍼센트가 SQL 문자열 패턴, like 연산자 조회 문자열 패턴에서 퍼센트 특수문자. 아무 문자열이나 다 일치하는 그 패턴 문자예요. 특수문자. 빈 문자열도 오케이예요. 빈 문자열이거나 아무 문자열이나 다. 자, 그래서 여기 name like 퍼센트 key 하면 퍼센트 부분이 빈 문자열이어도 오케이야. 그러면 이름이 퍼센트가 빈 문자열이면 이름이 그냥 key 한자죠. 그 다음에 퍼센트 부분이 아무 문자열이나 다 된다라고 하면 뭐뭐기죠. 뭐뭐기. 즉 이름이 외자로 기여도 좋고 아니면 이름이 네임 값이 기로 끝나는 그런 이름들 그 레코드들을 다 조회하게 되죠. 그 다음 이건 퍼센트가 뒤로 갔으니까 이름이 기로 시작하고 기 뒤에 뭐뭐가 있거나 아니면 없어도 좋아요. 외자로 기 한자여도 더 일치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성으로 이름의 앞 글자니까 성으로 조회하는 거죠. 또는 요거 앞뒤에 퍼센트면 이름 중간에 중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퍼센트가 빈 문자라고도 일치하니까 그냥 이름에 기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일치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중간에 있든 일치죠. 그 다음에 요건 아무 문자열이나 다 일치고 심지어 빈 문자열하고도 일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름이 널만 아니면 널하고는 일치 안 해요. 널값 있지 DB에 널값만 아니면 어떤 문자열이든 심지어 빈 문자열하고도 일치해요. 즉 이름이 널인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모든 학생을 다 조회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혹시 이름이 널이면 그건 일치하지 않아요. 널은 문자열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름이 널인 스튜던트 레코드는 없으니까 그냥 전체 학생이 다 조회된다라고 보면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조회 조건. 이름으로 조회할 때 이렇게 like 연산자하고 패턴을 사용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현했어요. 이거 이렇게 조인하는 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자, 조회 조건 where s.name 지금 스튜던트 테이블도 있고 디파트먼트 테이블도 있고 두 테이블을 조인했죠. 그리고 두 테이블에다 스튜던트 테이블에도 name이 있고 디파트먼트에도 name이 있어. 그래서 양쪽 다 name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 name이 어떤 name인지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게 약자죠. S. 스튜던트를 약자로 S라고 하겠다. 디파트먼트를 약자로 D라고 하겠다. 자, s.name 하면 학생 이름, 스튜던트의 네임으로 조회한다는 거고 like 하고 여기에 마이바티스 파라미터 값을 끼워 넣을 조회 조건 값을 끼워 넣을 그 부분인데 샵 중괄호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샵 중괄호.
그러면 이 메소드의 파라메타가 여기 샵 중괄호 여기에 끼워져 들어가요. 끼워서 들어가서 이 SQL이 실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find my name 하고 김 퍼센트 이런 문자를 전달하면 이 김 퍼센트 이게 샵이 아니라 퍼센트지. 김 퍼센트 이 문자열이 여기 name 부분에 끼워져 들어가서 그래서 조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끼워져 들어가면 이렇게 되지. 그리고 SQL 문법에서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묶으면 안 되고 단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SQL. 그런데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 아무튼 이거 우리 자바 이 수업에서 문자열 따옴표로 묶는 SQL 문자열 구현할 일은 없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백엔드 개발자로서 SQL 문법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 기억하기 바라요. SQL에서 문자열은 단따옴표로 묶는다. 쌍따옴표로 묶으면 SQL 문법 오류나요. 그렇지만 우리 수업에서 요 부분이 필요하지는 않아. 우리 수업 예제에서는. 왜냐면 여기 마이바티스 파라메타 이 부분이 문자열이더라도 여기 따옴표를 안 묶었죠. 안 묶어요. 이 문자열이 파라메타가 문자열일 경우 따옴표는 저절로 묶어지니까 이렇게만 해도 이 name 값이 김 퍼센트면 저절로 이렇게 따옴표가 묶여져서 SQL 명령이 이렇게 파라메타 값이 끼워져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김씨 학생만 조회가 되겠지. 이렇게. 또 그 다음 또 중요한 얘기 뭐냐면 조회 조건을 웹브라우저 창에서 조회 조건을 입력을 해야지. 요거 이렇게 홍길동 학생을 조회하겠다. 그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조회가 돼야 되겠죠. 여기 입력하기. 이제 인풋 태그인데 인풋 태그에 입력한 내용이 서버로 전달돼서 조회되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조회 조건을 입력할 폼이 있어야죠. 폼 그리고 인풋 태그 그리고 서밋 버튼. 그래서 이 인풋 태그에 여기 이렇게 쾅이라고 입력하고 이 서밋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 현재 URL이 이거였다. 이 웹브라우저니까 웹브라우저 창의 URL이 요거였다. 요거였는데 조회 버튼 누르면 이 경우도 이 폼 태그에 URL을 안 적어줬죠. URL을 따로 안 적어줬으면 현재 URL 스튜던트 리스트 2 현재 URL이 다시 요청이 돼요. 그리고 입력 폼의 인풋 태그가 한 개뿐이니까 리퀘스트 파라미터 한 개만 서버에 전달되죠. URL은 이거 스튜던트 리스트 2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여기 인풋 태그에 입력한 거 리퀘스트 파라미터 요거 그 다음에 또 그 리퀘스트 메소드가 있어야죠. URL, 리퀘스트 메소드,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리퀘스트 메소드 그럼 폼 태그에 메소드를 적어주면 이렇게 메소드는 뭐뭐뭐라고 적어주면 그 적어준 게 리퀘스트 메소드가 돼요. 근데 이거 안 적어줬지. 폼 태그에 아무것도 안 적어줬죠. 그러면 기본 값이 get이에요. get.
그래서 URL은 student list 2, request method는 get, request parameter는 요거 입력한 조회 조건 입력한 거. 그리고 request parameter의 값은 입력한 값인데 request parameter에는 또 이름이 있어야죠. 이름은 input 태그의 name 값. 요거요. 연두색으로 칠한 이 부분. 자, 이 값이 조회 버튼 누르면 요 URL get 그다음에 입력한 조회 조건 이 세 요소가 서버로 전달이 돼서 자, 서버에서 URL이 student list 2니까 student list 2 URL 그다음에 request method가 get이었죠? 그러니까 get mapping. 자, 그리고 request 파라메터를 받아야죠. request 파라메터는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터로 받지. 근데 이 경우는 값이 하나야. 값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죠. 값이 request 파라메터 값이 여러 개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받냐면 여기 스프링 폼 샵1 강의 노트를 다시 열어봅시다. 리퀘스트 파라메터 전달 과정 여기 스튜던트 폼 샵1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터 객체. 자, 이렇게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학번, 이름, 소속 학과 아이디 등등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가 여러 개일 때는 그걸 이 스튜던트 DTO 객체, DTO가 아니다. 이 객체에, 이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터 객체에 채워서 전달받아요. 어떻게 채워지냐면 이 객체의 속성에 채워지지. 이렇게 속성에. 리퀘스트 파라메터들이 이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터 객체의 속성에 이렇게 채워져요. 이 경우도 이름이 일치해야지. 리퀘스트 파라메터 이름하고 속성 이름하고 일치해야 돼요. 속성 이름이라는 건 set 메소드 이름. 이 경우는 채우니까. 채울 때는 set이죠.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가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객체 속성에 채워서 받는다. 근데 지금 이 예제는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하나야. 조회 조건 하나. 이 조회 조건 하나를 위해서 DTO 객체에 채워받는 건 오바죠. 그래서 값을 하나 받을 때는 그냥 변수로 받아요. string name, 이 변수. string 변수로 받아요. 숫자라면 인티저 변수. 문자열이라면 string 변수. 변수 하나로 채워받아요. 값이 하나라면.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 여러 개를 객체에 채울 때는 리퀘스트 파라메터 이름하고 속성의 이름하고 비교해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변수 하나에 채울 때는 변수 이름을 보고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바를 컴파일하면 컴파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변수명이 안 남을 이런 파라메터 변수나 지역 변수 이름이 컴파일하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아 있기도 하고 컴파일할 때 컴파일 옵션에 따라서 이 변수명, 파라메터 변수명, 지역 변수명은 컴파일하고 나면은 없어져 버려요. 메소드 이름은 안 없어지는데 자바가 컴파일하면 변수명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메터 이름하고 변수 이름하고 비교해서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메터를 변수 하나로 받을 때는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리퀘스트 파라메터 이름을 적어줘야 돼.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value는 뭐뭐뭐. 이게 바로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 이름의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채워달라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밑에 설명은 좀 간단하게 적었는데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과 일치해야 하는 부분은 이 변수 이름이 아니고 value는 뭐뭐뭐. 여기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이에요. 요 value에 적어준 이것과 이름이 일치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채워져요. 이 변수에. 변수 이름은 안 중요해. 왜냐하면 자바는 컴파일하면 변수 이름이 없어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안 없어질 수도 있어. 컴파일 옵션에 따라서. 그런데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변수명을 믿고 스프링이 구현되지 않았어요.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되는데 필요하면 적어주고 필요 없으면 안 적어주는데 디폴트 밸류, 디폴트 값. 디폴트 값은 이때 사용이 돼요. 만약에 이름이 일치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다. 그때 디폴트 밸류 이 적어준 게 필요해요. 디폴트 값이 이 변수에 대입이 돼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이 일치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있다. 이렇게.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과 밸류 뭐뭐뭐 이렇게 일치하는 게 있다. 그러면 리퀘스트 파라미터 전달된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이 변수에 대입이 돼요. 만약에 디폴트 밸류를 안 적어주면 안 적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안 적어줄 때는 만약에 이름이 일치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다. 그러면 에러예요. 400번 bad request 에러가 발생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외우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아주 웹에서 모르면 안 되는, 개발자가 모르면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get 요청, 리퀘스트 메소드가 get인 경우를 앞으로 그냥 get 요청, post 요청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줄여서 얘기할 거예요. get 요청, post 요청, 이건 HTTP 리퀘스트 중에서 리퀘스트 메소드가 get 아니면 리퀘스트 메소드가 post 뭐 이런 것들을 get 요청, post 요청 그렇게 짧게 얘기할 텐데 이 폼에 리퀘스트 메소드를 안 적어줬으니까 이걸 submit 하면 get 요청이죠. get 요청일 경우에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는 URL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형태로 이렇게 붙어서 전달돼요. 포스트 요청일 때는 안 그래. 포스트 요청일 때는 안 그런데 get 요청일 경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URL 뒤에 자동으로 쿼리 스트링 형태로 붙어요. 자, 구글에 지금 구글.com 들어왔고 구글에 여기는 get 요청인지 포스트 요청인지 봅시다. 스튜던트하고 엔터 치면 쿼리 스트링에 뭐가 잔뜩 붙었지. 그리고 여기 보면 물음표 Q는 스튜던트. 내가 방금 여기 스튜던트라고 조회 키워드 스튜던트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Q는 스튜던트라고 여기 붙었죠. 이 구글의 이 검색, 이 인풋 태그, 이 입력 폼도 get이에요. get은 이렇게 submit 되자마자 다시 해볼게요. URL을 깨끗이 네이버로 해보자. 네이버도 그래.
네이버닷컴. URL이 지금 네이버닷컴이죠. 네, 여기다가 내가 티처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서밋 되는데 엔터 쳐서 서밋 되자마자 URL 부분을 잘 보세요. 엔터를 치자마자 URL 뒤에 쿼리 스트링이 잔뜩 붙었지. 그리고 여기도 내가 방금 입력한 티처가 어디 여기 있다. 쿼리는 티처. get 요청이 이래요. 리퀘스트 메소드가 get인 경우에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URL 저 뒷부분에 쿼리 스트링, 물음표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이렇게 붙어요. 포스트일 때는 안 그래. get일 때만 이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get이 아닌 경우는 URL 뒤에 안 붙는데 그 이유는 그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는 사실은 HTTP 아니 사실은 아니고 HTTP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이 있어요. 헤더 부분이 있고 바디 부분이 있어. HTTP 리퀘스트의 헤더 부분, HTTP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 헤더와 바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HTTP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에 담겨서 서버에 전달이 돼요. 언제? get 요청이 아닌 경우엔. 그런데 get 요청인 경우에만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바디 부분에 담기지 않고 URL 뒷부분에 쿼리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붙어서 전달이 돼요. 자, 요 내용 지금 HTTP 리퀘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거 이거 프론트엔드 개발자든 백엔드 개발자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기술 면접에서 그 높은 확률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에요. 왜 높은 확률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냐면 너무 기본이라서 당연히 알겠거니 하고 안 물어봐요. 너무 기본이라서. 근데 혹시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망한 거야. 너무 기본이야. 절대 이 내용 모르면 안 돼요. 프론트엔드로 지원했든 백엔드로 지원했든. 요걸 모르면 면접에서 그냥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다른 질문 아무리 대답을 잘했어도 그냥 망한 거야. 어느 정도로 망한 거냐면 대학교 수학과 수시에 지원해서 수시 면접을 보는데 그냥 농담 삼아 구구단을 물어봤더니 못 외워. 그럼 망하지. 그 정도예요. 너무 기본이야. 자,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메터. 아까 HTTP 리퀘스트의 구성 요소가 URL, 리퀘스트 메소드, 리퀘스트 파라메터라고 얘기했죠. 리퀘스트 파라메터. 어떤 것들이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되는가? 입력 폼에 입력된 값도 리퀘스트 파라메터고 URL의 쿼리 스트링 부분도 리퀘스트 파라메터. 이런 것들이 리퀘스트 파라메터예요. 오케이. 설명은 여기까지고 구현해 봅시다.
뭐 충분히 앞에 배경 지식에서 충분히 설명이 다 했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할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는 여러분이 꼭 하나 다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기 바라고, 이미 다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스튜던트 리스트 1은 전체 학생 목록 조회고, 스튜던트 리스트 2가 지금 그 이름 앞부분으로 조회하는 게 스튜던트 리스트 2예요. 그다음에 이거 연습 문제, 소스 코드가 다 이해되는 학생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전체 학생 목록이 조회되는데 왜 전체 학생 목록이 조회됐지? 이 부분을 소스 코드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보고 요 연습 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 주 녹강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이거 구현하고 뭐 에러나고 잘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는 방법은 에러 메시지 전체를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내줘요. 카톡으로 질문하면 돼. 노트북 들고 나오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여러분이 뭐 집에서 또 뭐 에러 났을 때 질문하는 방법은 그 에러 메시지, 마찬가지로 에러 메시지 전체 캡처해서 카톡하고, 그 다음에 그 풀잭 디렉토리 집 압축해서 그것도 집에서 질문할 때는 에러 메시지 전체 캡처한 거 카톡 하나와 프로젝트 전체 집 압축한 거 카톡. 그리고 뭔가 말을 덧붙이고 싶으면 나는 이 에러 메시지 읽어봤더니 이 에러 메시지가 무슨 뜻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덧붙여요.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이 에러 났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에러 메시지 뜻이 뭔가 번역기 돌리고 구글링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에러 메시지 대충 보고 제 생각에 이것이 에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 말고 다른 짐작을 하지 마요. 다른 짐작은 여러분 수준에서 거의 다 틀려. 그래서 구현시험 보기 전까지 구현을 이것저것 해봐야 되겠지. 구현하다 에러 나면은 그렇게 카톡으로 질문하면 돼요.